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오늘 금요일 바로 10월 5일자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전일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시작하자마자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에 소폭이나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은 보였지만 장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양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고, 그나마 코스피가 좀 더 긍정적인 마감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서 이번에는 무역 분쟁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조금 연출이 됐던 게 이제 국제금리 부분인데, 자, 여기 금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그 장기 국채 금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10년물과 30년물을 장기 국채 금리라고 하고, 그리고 뉴스에 따라서 장기 국채 금리를 10년물을 많이 쓸 때도 있고 30년물을 많이 쓸 때도 있는데, 자, 오늘 하락의 그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은 바로 이 30년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장기 국채 금리 자체가 3.3%로 또다시 한 번 더 0.27%가 증가를 하면서 1개월 전 대비해서 지금 8.7%가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도 9.7%가 올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인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 자체가 꾸준히 상승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미국 증시는 빠졌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자, 다만 그러면 국내 증시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크게 흔들렸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한 곳에도 짚어주는 곳이 없어서 제가 좀 더 그 숨겨진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환율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국가예요. 그런데 이런 민감한 국가에서의 외국인들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책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건 뭘까요? 큰 변동성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상 가능한 지수가 나타나줘야 돼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예상이 가능해야 되고, 통화량이 바뀌더라도 예상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네, 환율입니다. 큰 변동성이 있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자, 이 금리가 변하면 결국에는 통화량 자체도 영향을 미쳐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금리가 인상된다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즉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신에 기간적인 부분 자체는 직접적인 양적 완화는 양적 축소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딜레이가 되어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장기 국채 금리가 바뀌자마자 국내 환율 시장이 어때요? 지금 요동을 쳤습니다. 3일 동안 1100원대, 1110원대에서 지금 오늘 1130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20원이 갑자기 널뛰듯이 뛰어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환율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환율을 봤을 때 우리가 1150원대에서 1170원대를 수출이 가장 좋은 환경적인 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변했지? 의문점을 가지지만 결국에는 가파른 환율에 대한 변동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리스크로 따라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전기전자 업종, 수출주로 대변되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고, 거기에서 자동차 업종 잘 보세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합권 내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마감을 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수출주 위주의 시장에 유리한 우호적인 국면에 대한 환율로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도 패턴을 보이던 곳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분기에는 또 다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자, 철강주가 오늘 반등했던 것은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자, 지금 미국발 미국발의 기초산업군에 대해서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산그룹이에요. 두산그룹이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시세적인 부분에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경업주가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경업주 이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요 경업주들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주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컨센서스를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기대치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화장품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대신에 다음 주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해서 만약에 상승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이 화장품주들도 반등에 대한 탄력을 좀 더 붙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테마 및 백신주 이쪽 섹터가 지금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요게 항상 계절성 테마이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군들 말씀드리겠고요.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수 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누구 포인트입니까? 어떤 세력을 지켜봐야 된다. 바로 투신이라 했죠. 자, 오늘이 투신에서 저가 권역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방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방어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연기금, 이 두 가지만 눈여겨보시면 된다고 했죠. 이런 거 별표 4개 합니다. 별표 4개.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임포턴트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코스닥은 어때요? 투신이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투신권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왜냐, 적극적인 매수를 펼칠 수 있는 세력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오늘 포인트 잡으셨을 거예요. 코스피에서 투신권 들어오고 연기금 들어오니까 하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겠다. 상대적으로 이상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구나,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월요일날 시장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느냐? 결국에는 코스피가 좀 더 상승 탄력을 붙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수출주 위주, 바로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빨간 주식 관심주, 내일장 관심주, 그러니까 월요일장 관심주 말씀드릴 텐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자, 이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오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매출이 65조, 그래서 전년 대비 4.75%, 영업이익이 17조 5천억, 그래서 전년 대비 20.4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어떨까? 4분기는 더 좋아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첫 번째로 환율이 우호적인 구간으로 돌아섰고,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4분기가 가장 큰 소비 랠리를 보이기 때문에 수출주에는 대단히 우호적인 국면이 나타나는 게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이룰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같이 보실 종목 SK텔레콤. 자, SK텔레콤 오늘도 상승했죠. 이 SK텔레콤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SK텔레콤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SK텔레콤 같은 기업들이 지금
어제도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식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자리 채용 2,600명 한다고 하죠. SK텔레콤 이런 중간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면서 이 SK텔레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통신주 아니다. 지금부터 좀 더 기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SK텔레콤 중요하게 판단하면서 기억을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산업 보겠습니다. 자, 우리산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랄까요, 2차전지 안에서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고요. 요게 전기차, 뭐 수소차, 뭐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얘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제품이 PTC 히터라고 해서 차량 안에서 우리가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휘발유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 곧장 뜨거운 바람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하면 히터는 엔진 열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히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히터는 상당히 건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히터 바람 좀 쐬고 난 다음에 항상 창문을 조금 열고 또다시 닫고 이런 부분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산업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는 전기차에도 해당되는 거고 수소차에도 해당되는 거고요. 차량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필수적인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산업이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산업에 대한 주가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시장이 흔들릴 때는 좀 더 가치적인 기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우리산업 하단에 수급 괜찮죠? 기간 수급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죠. 이 기업도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별표 3개 줬던 기업입니다. 꼭 눈여겨보면서 별표 3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통신 보겠습니다. 자, 현대통신도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기업인데, 자,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안 빠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이 현대통신이 실질적으로 스마트홈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현대통신을 자주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이 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에는 B2C 거래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B2C 거래는 뭡니까? 비즈니스 앤 컨슈머, 소비자,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B2C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B2B 거래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사와의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매출의 90%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 분양받아서 입주가 되면 이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시공이 들어갈 때 스마트홈 네트워크 인터폰 역할을 하는 것을 이 현대통신이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공 물량 건수가 언제까지 늘어난다 했습니까? 2022년까지 늘어난대요. 그럼 이대로 꺾일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민간 분양, 공공 분양 상관없이 지금 발주 물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주가가 변화가 가능하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어때요? 주가가 하단에서 많은 상당한 박스를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약 3배가 올랐지만 지금 이대로 꺼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고, 다만 여기서 반등 자체가 한번 이루어지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탄력을 붙일 확률이 높다. 뭐 파동으로 친다면 이제 5파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도 기대를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실적을 바라보시면 뭐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비츠로테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을 얘기하면 이제 항공우주 산업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자, 하지만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 자, 고압 뭐 전력 관련이죠. 전력 관련이고, 우리가 아는 그 우주 항공에 대한 분야가 21%예요. 그리고 전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36%, 이 두 가지 50%고 나머지 50은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전력 전기 설비 관련입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뭐 때문에 오르느냐? 우주항공 아니죠. 2차 전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오릅니까? 지금은 북한의 남북 경업 이슈로 오르는 거예요. 이 50%의 매출 자체가 경업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경업주 안에서도 이 비츠로테크가 적게 올랐는데 지금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폼페이오 국방부 장관이 다음 주 7일이죠. 7일날 이제 방북을 하면 저는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성과에 의해서 지금 이 비츠로테크 말고도 이런 경업주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전선 설비 관련, 유지 보수 관련, 이쪽이 가장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종목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이번 주 계속 빠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빠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장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음 주는 돌아설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다음 주 기대를 하면서 시장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태풍 올라온다니까요. 조심들 하시고, 비조심하시고요.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시장이 좋기를 기도하면서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